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죽을 때까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축복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을 벌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화려한 곳으로 여행을 다니며 과시하기 위해서일까요? 많은 분이 돈만 많으면 평생 놀고 즐기며 행복할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목적 없는 휴식은 결국 우울증을 불러올 뿐입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바로 무언가를 생산하고 있을 때, 그때입니다. 오늘 저는 인생의 끝자락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정한 삶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피크타임에 손님이 몰려듭니다. 쉴 틈 없이 샷을 추출하고 우유를 스팀하고 음료와 원두를 설명합니다. 몇 시간이 지나 이마와 등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몸은 고되지만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그 개운한 뿌듯함과 퀴어를 말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보람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고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가치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죄인이라도 된 양 주변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당당해야 합니다. 왜 실패했는지 파악하고 고치면 그뿐입니다. 여기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평소에 내면을 성찰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지친 영혼을 치유하겠다는 꿈과 철학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면 어떤 풍파에도 내면은 단단하게 성장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과도한 소비의 욕심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어디로 뛰고 있는지 멈춰서서 방향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삶의 즐거움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락지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평생 좋아하는 일을 즐기며 할 수 있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또한 배움과 일에 열중하여 밥 먹는 것도 있고 즐거움에 근심조차 있는 경지를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몰입하여 근심을 잊는 것, 그것이 군자가 삶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가슴 벅찬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이것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나 100억 벌 거야는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표일 뿐입니다. 진짜 꿈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즐거운 일이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남을 도울 때 가슴이 벅찰까요? 돈은 바로 그런 가치를 전하기 위해 버는 수단입니다. 나의 철학을 세상에 전하는 뜻깊은 일을 찾으십시오. 몸이 건강해야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운동은 사치나 선택이 아니라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필수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남들의 시선에 갇혀 소비하는 삶을 살 것인지, 나의 가치를 세상에 전하며 생산하는 삶을 살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방향을 모르고 뛰는 100걸음보다 정확한 방향으로 걷는 한 걸음이 더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인생의 끝자락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당신의 삶의 이유를 다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당신만의 철학을 전하며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손자병법 9지편 15
의심과 망설임이 없으면 천하무적. 시작하겠습니다. 시무 법지상, 현무 정지령, 범상 군지중, 약사 1인, 범지 2사, 물고 2연, 범지 1위, 물고 2해. 법에 없는 상을 시행하고 규정 밖의 명령을 반포한다. 3군의 무리를 사용함이 마치 한 사람을 부리듯 한다. 병사에게 임무를 주되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는다. 병사에게 이익을 말할 뿐 손해를 알리지 않는다. 법에 없는 상을 시행하고 규정 밖의 명령을 반포한다. 가림은 이렇게 해설했다. 적의 성을 함락하거나 적국을 무너뜨리려면 반드시 관례를 벗어나는 상벌제도를 시행하고 일반적인 규정을 초월하는 엄격한 명령을 반포해야 한다. 일반적인 법률이나 규정이 아니기에 무범이고 무정이라 말한 것이다. 큰 상을 내걸면 반드시 용감한 자가 나온다. 그러니 적의 성을 함락하라고 요새를 공략하려면 법규를 초월하는 시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면 비상사태이므로 관리를 깨는 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승리를 거두기 위한 조치이다. 평소의 규정을 한가하게 고수할 수는 없다. 비상시기이니만큼 특수한 규정에 따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3군의 무리를 사용함이 마치 한 사람을 부리듯 한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범은 쓸 용으로 뜻이다. 상보를 분명히 말했으니 비록 많은 사람을 사용해도 마치 한 사람을 부리듯 한다. 범은 사용한다의 뜻으로 쓰였다고 했다. 상벌이 명확하므로 3군 장군을 지휘하는 것이 마치 한 사람을 지휘하는 것처럼 간단하고 편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누차 논했던 내용인데 곧 다수를 소수처럼 관리하고 다수를 소수처럼 지휘하여 작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사에게 임무를 주되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는다. 메오시는 이렇게 해설했다. 교전하게 할 뿐이지 전략을 알려주지 않는다. 왕석은 이렇게 해설했다. 정보가 세면 전략이 어긋난다. 병사들은 그저 임무만 수행할 따름이지 그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아는 자가 많아지면 작전 계획이 누설되기 쉽다. 작전 계획이 누설되면 적이 아군의 다음 동작을 예측하게 될 터인데 그래서야 무슨 작전이 되겠는가? 장애는 이렇게 해설했다. 병사들은 교전만 하게 하지 작전 계획을 알려주지 않는다. 병사들이 작전 계획을 알면 의심이 많아진다. 병사들이 작전 계획을 알면 전략이 누설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 문제 이외에도 또 하나의 문제는 병사들이 그 작전 계획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게 된다. 분석하고 평가하게 되면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하면서 의심이 많아질 텐데 당신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며 열심히 싸우겠는가? 배행검의 사례를 또 들어야겠다. 병사들이 힘들게 병영을 구축했다. 배행검은 병영을 고지대로 옮기라고 명령했다. 명령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설명이 없었다. 병사들은 얼마나 속으로 화가 났겠는가. 잔뜩 공들여 병영을 구축했는데 다시 뜯어내고 고지대로 옮겨 다시 구축하라니 말이다. 그런데 당일 저녁 폭우가 쏟아져 낮에 병영이 있던 자리는 온통 물바다가 되었다. 이때부터 병사들은 배행검 장군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가 가정법을 사용하여 검토해보자. 만일 배행검이 명령을 내리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고 하자. 오늘 저녁에 큰 비가 내릴 수도 있으니 고지대로 옮기자. 이렇게 되면 병사들은 의론이 분분해진다. 오늘 저녁에 비가 올 것이라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럴 리 없을 것이라는 자도 있을 것이다. 만일 비가 안 왔다면 어떤 결과가 되겠는가? 비도 안 왔는데 우리가 고지대로 병영을 옮기느라 그 야단법석을 떨었다. 그 시간에 쉬었어야 하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저 장군이란 작자는 우리를 뺑이 돌리는데 이 꼴이 났다. 이제 더 이상 장군의 개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다. 별별 군소리가 다 나올 것이다. 만일 폭우가 쏟아졌다면 배행검 장군은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비가 오지 않았다면 이제 배 장군은 병사들을 쥐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엉터리 예측을 했으니 병사들이 앞으로 믿겠는가?
왜 병영을 옮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설령 비가 오지 않아도 병사들을 병영 이동과 강우를 연결시키지 않을 테니 배 장군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배 장군이 무슨 생각으로 저랬는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나름 이유가 있을 테니 우리는 그저 명령에 따르고 지휘에 복종하면 된다는 식으로 정리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장군이 된 자는 병사들이 장군을 완전히 믿어서 추호의 의심도 없게 해야 한다. 완전히 믿어서는 원인이고 추호의 의심도 없어서가 목적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병사들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된다. 병사에게 이익을 말할 뿐 손해를 알리지 않는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해로움을 알게 하지 말라. 왕석은 이렇게 해설했다. 병사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할 것을 고려한다. 장애는 이렇게 해설했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익이 보이면 다가서고 손해가 보이면 피한다. 그러므로 손해를 말하지 말라. 병사들이 생각하지 못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의심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좋다고 앞에서 강조했다. 그렇게 해야 오로지 명령에 따라 그저 앞만 보고 열심히 싸우게 된다. 이번에는 병사들에게 이익만 이야기하라고 했다. 그 이익을 추구할 때 얼마나 위험한지는 말하지 말라고 했다. 사람 마음이란 위험은 피하려 하고 이익은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병사들이 이익을 찾아 목숨을 걸지언정 손해가 뻔히 보여 망설이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의심하지 않는 병사, 망설이지 않는 병사, 천하무적이다. 전쟁에서는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돌격 앞으로 했는데 갈까 말까를 생각한다면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지휘관을 믿고 따라야만 살아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익이 있다면 다가가기 마련입니다. 장사도 꿈을 꾸고 나아가야 고통과 손해가 있어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장하고 더 나은 가치관으로 나아갈 때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입니다.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당신의 나아갈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